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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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 반갑습니다. 사장님, 오늘의 뉴스를 작성한 백사장입니다. 이야, 이 어색함 어떡하지? 일단 오늘의 주제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적었죠.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 방출에 대한 얘기보다는 방출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금 대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외식 뉴스였으니까 가져와 봤습니다. 에, 다들 뉴스를 읽고 왔을 테니까 아주 짧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 후쿠시마에 있는 오염수를 방출을 30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려고 한다. 근데 그게 실제로 몸에 좋을지 나쁠지에 대한 걸로 이제 큰 찬반이 나눠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사람들이 다들 믿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높은 비율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그럼 이제 해산물을 못 먹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 속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야 될 것 같았다고 생각했던 건지 천일염이 굉장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품절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안전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천일염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비축분을 풀기도 했고,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만약에 방출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어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완화를 시키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의 진행 중에 있는 뉴스이다 라고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진행 중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지금 막 끝까지 올라와서 정말 방출 직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던 뉴스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됐고, 이게 외식 생활에 정말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에 대해서, 우리는 외식 뉴스니까 외식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일단 그 외식 시장의 얘기하기에 앞서서 짧게 좀 짧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 같은 게 있을까요? 어, 근데 방출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계속 어디에 쌓아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 뭔가 돈을 정말 정화가도 많이 안 들이면 되고. 돈을 많이 들이고 만약에 방출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하겠다라고 정말 한다면은 사실 안 할 수는 있는 거지.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자국의 본국의 이익을 조금 더 챙겨기 위해서 방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다. 음, 근데 이게 정화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닌 거잖아. 이게 후쿠시마. 그치, 이게 완전 이게 물로 변한다는 아니고 정말 정말 희석의 희석을 해서 이제 바다에 뿌리겠다. 30년 걸쳐서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이제 입장인 거고. 음, 굉장히 참 눈물 나는 사건이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하다. 그래서 나의 백사장의 얘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사람이기는 해.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잖아.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어서 우리나라에 해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선, 뭐 고등어, 뭐 이런 게 해산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김치를 못 먹게 될 수가 있어. 왜냐고? 김치에 젓갈이 들어가잖아. 음, 그러면 이 젓갈 뭐로 담그냐? 새우나 이런 것들로 담그는데 그것도 해산물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걸로 못 담그게 될 거고, 우리가 밥에 싸먹는 김 이것도 해산물이지. 그리고 뭐 다시마 이런 거 다 해산물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해산물을 좀 끊을게 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반대 의견이 많은 데에는 분명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잖아. 그 근거들을 무시하고 이 해안수에 절여진
백산물을 먹을 만한 그런 안전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음. 근데 나는. 기준에서는 기준을 넘진 않았다고 했잖아. 그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어. 내 기사에는 다 이게 자세하게 담기는 너무 논문같이 길어져서 다 담지 못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 그러니까 해안 심층수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요 밑부분만 떠가지고 검사를 한 거야. 근데 이런 아, 분들이 밑에 앉아 있는데 이것들이 다 섞여서 검사가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 검사의 수치가 완벽한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학자와 교수들이 아니라라는 답변을 내기도 했다. 나는 그 방류를 하게 되었을 때를 축소판으로 만들어서 뭐 생선 같은 그런 해산물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는 어쨌든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오는 수치만 뉴스로 받아들이고 읽게 되잖아. 그러니까 더 못 믿겠는 거지. 이거를 그냥 뭐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드라마처럼 무슨 비리가 있었다거나 뭔가 뒷거래가 있었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말대로 편협하게 책정된 수치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그 코카콜라였나? 제로랑 일반이랑 끓였을 때 남는 그 당을 보여줘서 제로는 더 뭔가 건강에 좋을 거다, 괜찮다, 뭐 이렇게 눈으로 보여준 것처럼 얘도 방류를 했을 때를 눈으로 보여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단순히 그냥 말만으로 안전하다 이거는 나는 이 상태면 솔직히 반대할 것 같아. 나도 못 믿겠어서. 그럴 것 같아. 확실히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사실 이게 근데 방사는 피복이라 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 피복은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근데 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보낼 때 응. 그 막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러진 않는 거야? 환경 오염 비용 이런 거를? 음, 내가 거기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이게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못 들었었어. 내가 못 찾아본 걸 수도 있어. 이 규약이나 이런 것들은 몇 개 봤었는데 뭐 낼 때 비용을 낸다든지 그거는 내가 못 찾아봤어. 어, 어차피 우리가 30년에 거쳐서 방출을 하더라도 지금 말한 기준에는 유의미 기준치의 밑에 있고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방출하겠다라는 게 지금 일본의 입장인 거잖아. 그치? 그치? 야, 그것도 근데 참, 사람들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는 그 이제 몸에 누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인체에 당장은 뭐 마셨을 때,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그 후쿠시마에서 나온 음식물이 아니라 식품들 응,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크기도 했고, 그게 오랫동안 쌓여온 이미지가 있어서 사실 웬만해서 마음 돌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었고 이게 GMO 식품보다 더 심하게 나뉘는 상황, 그러니까 더 심하게 반대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나는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어. 그런 것 같아. 나도 뭔가 이게 일본의 후쿠시마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오염수를 마시고 있지 않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일본 자국민들은 사실 이제 그 오염수 자체를 마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미 후쿠시마 자체의 땅에서 나온 그 방사능을 견디면서 살고 있었잖아.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시간이 슬 흘러서 방사능 피복이 눈에 보일 때 즈음이 되었다고 해.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사실 그게 때문인지 확실하진 않아. 그치만 다들 짐작이 가는 정도로는 이게 그것 때문이구나 라는 말들이 일본에서 되게 돌고 있대.
근데 어떻게 보자면 정말 괴담 같은 얘기들도 많지만 우리가 그걸 완전히 괴담만으로 치부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정말로 실제 그거를 이 오염수 사태의 연구 자료로서 확실히 제안을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나는 들어. 그래도 같은 우리 비슷한 지금 세 상황이니까. 명 다 반대하는 입장이네. 그치. 막, 아무래도. 나 찬성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무리 그치. 생각을 하더라도. 이걸 찬성을 어떻게 하지? 아무리 희석을 해서 뿌린다고 해. 애초에 우리나라에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찬성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라는 입장이야. 음, 좀 국가 간의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난 진짜 자연을 파괴하는 음. 자연 러버로서.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태평양으로 흘려보내는 거거든. 그 이러면은 전 지구적으로 이 물이 흘러나간다는 건데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 같다. 여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연 치유 능력 이런 거를 생각을 음, 하고 30년 동안 하면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측에서도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나는 맞아. 반대이다. 맞아.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 지금 내 세대에는 그 방사능 피복돼서 내가 죽을 일이 없을 거다. 어차피 이게 몇십 년이 흘러야 나오는 거니까 음, 지금 윗세대들은 자기가 당장 닥칠 위험은 아니다. 라는 네. 식으로 찬성을 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럼 찬성을 해서 우리한테 좋아지는 건 뭐지? 그런 게 있나? 우리나라는 없지. 찬성하면은 뭐 일본이 우리나라가 가장 근접하게 있으니까 뭐 좀 피해 비용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 그치? 뭔가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오케이. 보통 찬성의 이유가 이 정도인데 이득의 무언가는 사실 있는가라고 봤을 때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 그냥 궁금해서 우리 세 명 중에 아무도 찬성이 없으니까 음, 찬성한 사람들은 왜 찬성을 했을까 이게 조금 더 궁금해. 참, 그치.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 소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난 솔직히 어,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옛날에도 후쿠시마 얘기 나왔을 때 한동안 그냥 한 시즌 동안은 그런 해산물 이런 거 안 먹다가 또 그냥 금세 사람들이 적응해서 아무렇지 않게 해산물 먹다가 또 이번에 터지니까 진짜 정부가 말한 대로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 내가 사실 주식을 해가지고 샘표 주식을 사놨었는데 샘표 주식이 엄청 떨어졌었거든. 근데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샘표 천일염을 사람들이 막 사고 주식을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고 후쿠시마보다 주가가 올랐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와 하이라 이러면서 아, 샘표가 아니라 풀먼 풀먼 아 이렇게 내가 주식 투자하는 종목을 다 들켰네. 이렇게 버렸네요. 여튼 그래가지고 좀그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에 초점이 처음엔 맞춰졌었고 그리고 나는 솔직히 1인 가구니까 그렇게 큰 양을 살 일은 없어서 그냥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난 마트 갔는데 다 있는 거야. 어차피 난 소량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뭔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 집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는 지금 자취촌 근처지만 부모님은 다른 가정들이 많은 다가구 세대가 있는 쪽 지역에서 사시다 보니까 그쪽에는 또 대량으로 구매를 할 일이 있고 이러니까 아예 오픈런 하고 진짜 천일염 하나 사려고 오픈런 하시고 그리고 1인당 그거 제한이 있대. 구매 개수 제한이나 킬로그램 수 제한이. 그런 거 보고 진짜로 내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맞아. 너도 부모님이랑 같이 마트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마트에 갔는데 천일염 부분만 사라진 거야. 그래서 난 그 마트만 그런 거다. 아빠가 막
그 마트만 그런 거야. 막 이랬는데 엄마랑 내가 아닌 것 같다. 이거 진짜인 것 같다. 이러면서 동네에 있는 마트 한 3개를 막 돌아봤거든? 근데 다 천일염이 다 사라져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진짜 실감이 났었어. 아,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사재기 문제가 진짜로 눈에 보일 정도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더라도 과연 정부가 말하는 뭐 김장철에 소금 빠지는 정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김장철이 아닌데 지금 소금 이렇게 빠졌잖아. 그럼 사람들의 정말 인식에 무언가가 많이 뇌리에 박힌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독 좀 우리나라가 유독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재기가 정말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은 아니지만 이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뭔가 비축분을 항상 풀거나 이렇게 해서 가격 안정화를 하려고 하잖아.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던 계기도 됐던 것 같아. 이제 실제로 약간 체감을 하면서 이게 비축분을 풀면서 가격 안정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방법들을 정부에서 일단 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나는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매번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 사재기 현상도 같이 일어나지만 다른 품목에 비해서 소금은 한 번 사두면 그래도 오래 쓰는 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치? 우리가 엄청 소금을 쏟아붓진 않잖아, 요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뭐 몇 번 톡톡톡톡톡톡 하고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뿌려주고 이 정도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사두면은 한 번 사면은 그 기간 동안 되게 오랜 기간 쓰니까 그 쓰는 기간 동안 다른 대책들도 많이 내세울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품목이면 몰라도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한 번 또 했던 것 같아. 음, 근데 나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김장. 진짜 김장은 사실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 맞아. 양념장 할 때도 그렇고 배추를 일단 절여야 되니까. 그리고 어, 아이고 목소리가 이 사장 뚱뚱해 목소리를 갖고 잃었잖아. 목소리를 찾으세요. 이 사장, 이 사장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그 김장을 하면 어쨌든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음, 지금 아까 백 사장 말대로 이미 김장철이 아닌데 소금은 많이 빠졌고 정부는 푼다고 했고 그럼 김장철에 또 그 반복될 거라면 또 사실 그렇게 안주하고 있을 일은 또 아닐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사실 김장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아서 좋네. 한 4-5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지. 어, 그렇게 쓰면 그래서 진짜 좀 문제다. 걱정이 되는 게 김치가 아무리 집에 남아 있어도 매년 해야 되는 게 김장이잖아. 그치? 한국의 문화가 남은 사라지지 거는 않는 거지. 남은 건 묵은지로 먹어야 되고 새로 담근 게 이제 올해 김장김치라면서 또 먹어줘야 되는데. 그치? 이번 김장철 진짜 좀 무서울지도 모르겠다. 소금도 소금이고 이런 재료값도 엄청 올랐으면은 김치를 담그는 사람들의 지갑도 참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지갑도 문제인데 사실 그때 소금이 비축분이 남아 있을까? 천일염이? 그런 것도 좀 걱정되긴 한다. 요번에 푼 게 5,600만 톤이라며? 오, 아니 5,600톤이었나? 5,600톤 하여튼. 그렇다. 그럼 좀 더 우리 식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식재료나 이제 이런 해산물을 못 먹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오염수가 방출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해산물을 참 못 먹게 됐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 나라부터 이런 해산물이 빠지면은 외식 시장이 참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약간 N의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우리? 여기 다 MBTI N인가? 다 N 아니었어 우리? 나는 N이다. 생각을 해보자. 나도 애니야. 우리 다들 N의 마음가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진짜
많이 걱정이 되고 요번에 내가 몽골을 갔다 왔는데 몽골의 식생활이 뭐냐면은 정말로 양념이 안 되는 그냥 정말 양념 없는 그냥 고기와 그냥 밀가루야. 밀가루, 밀전병 이 둘의 조합을 그냥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을 뿐인 거거든. 이게 몽골의 전통 음식이 굉장히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어. 근데 그거랑 반대로 우리나라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양념을 정말 정말 많이 쓰잖아. 이게 더운 지방들의 특징이래. 근데 이 양념에 우리 새우젓 이런 거면 새우 들어가니까 해산물 못 쓰고 간장에는 안 들어가나? 양념에는 새우젓이 안 될 것 같고 김도 안 되고 다시마도 안 되고 소금도 천일염은 못 쓸 거고 당연히 생선류 안 될 거고 오징어 뭐 이런 것들 다 안 되겠지? 근데 또 살라면 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 조선시대 때지 그 김치에 응, 고춧가루를 넣기 시작한 게 그치. 임진왜란 이후부터였으니까. 근데 그때도 소금이 비싸져가지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소금 대신에 이제 그게 절여져서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그걸 찾다가 고춧가루를 쓰게 된 거여서 사실 맞아. 뭐 어떻게든 살아가라면 살아가겠지만 이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겠지. 간장게장 못 먹고 아, 양념게장 못 먹고 새우장 못 먹고 연어장 못 먹고 이런 거. 황태, 명태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 일단 못 먹을 거. 그러니까 3, 40년 이후에 전 세계 퍼지기만 하면은 뭐 그전에는 정말 외국산을 사 먹는다 쳐도 근데 정말 사실 그 해산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감내하고 먹을지도 어쨌든 몸에 그치.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합리화하면서 아 이거 인체에 별로 이렇게 영향 없다 그랬는데 하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방출돼도 한동안은 사람들 좀 무서워하지만 계속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오래오래 지나서 그러니까 오래오래까지도 아니고 한 2, 3년이 지났는데 뭔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면 그냥 해산물도 다시 제대로 먹지 않을까?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가 계속 일본 놀러 가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음, 그럼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일단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나? 일단은 선호도가 비교적 낮아졌을 테니까 어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내 생선 하나에 오징어 하나에 15,000원 하는 세대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럼 횟집이 망할까? 망할까? 아니면 정말 비싼 횟집만 나올까? 오마카세 같은? 아니면 정말 비싼 데만 남는? 그렇게 되면 눈물이 나는데. 우리 맨날 백반에 원래 생선구 하나씩 나오잖아. 이제 못 나오는 거지. 나 어묵도 못 먹어. 그러니까 어묵도 못 먹고. 나 오늘 어묵 먹었는데. 떡볶이에 어묵 없는 떡볶이. 음, 이제 어묵 어묵 겨울에 어묵탕 못 먹고 음. 괴롭다. 또 그것도 못 안 먹.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김자반도 못 먹고. 김자반도 안 되지. 이제 그럼 너구리 다시마는 빠지는 걸까? 아니면 양식해서 넣으려나? 너구리에 다시마가 빠지려나? 근데 진짜 우리가 은근 해산물을 쓰는 게 많아서 우리 육수 낼 때도 멸치. 어제 멸치 육수 이런 거 내서 만들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해산물을 쓰는 게 진짜 많아서 음, 걱정이 많이 된다. 근데 이사장이 말한 것처럼 어,
조선시대의 소금 풍기 현상 때문에 고춧가루 대신하게 된 것처럼 아예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기대도 조금 생긴 것 같아. 나는 완전 절망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김치 고춧가루 얘기 들으니까. 이제 완전 우리 한국의 정서잖아, 매운맛과 고춧가루는.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구나. 그렇구나. 그냥 해산물을 못 먹게 되는 건 정말 슬플 것 같긴 하다라는 게 내 결론이다. 그치. 난 너무 해산물 슬플 되게 것 같아. 좋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떡볶이를 먹는데 김 없는 김밥, 김말이에 김 없는 김말이, 어, 어묵 없는 떡볶이. 아 진짜 좀 별로긴 한데 괴롭다. 우리 배양육처럼, 어, 약간 배양 배양 뭐라 해야 돼? 배양어? 배하고 나쁘지 않을 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싶기도 그렇게 될 합니다. 수도 있겠다. 야, 그럼 우리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 첨벙첨벙도 못하는 세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한번 청봉을 하고 잘 씻어내면 되지 않을까? 물이 아닐라나? 흡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해녀분들은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했으니까. 음, 언젠가는 정말 그런 세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무서움도 든다, 갑자기. 넌, 여튼, 뭐 우리 지금 소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맞아. 다른 오염물이라고 칠 만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럼에도 소금을 잘 먹는데, 맞아. 사실 천이름이 그렇게 막 깨끗하고 막 순수한 결정체 이런 건 아니라며.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원, 정제가 안 되고 더럽다는 얘기들도 많아. 이원은 정제 소금이잖아. 음. 그러니까, 화학으로 어, 만든. 그런 걸로 맛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절이는 게 안 되겠지? 아니, 절이는 것도 우리가 먹는 소금 중에 천일염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근데 절일 때 대충 시간이 오래 걸리려나? 아니 그냥 소금도 우리 지금 화합 소금도 그냥 먹고 있으니까 되긴 하겠지. 근데 이제 천일염이 대두가 됐던 건 간수가 빠져야 되는데 이제 응. 김치할 때 그런 걸 해놓은 게 천일염이다. 굵은 소금이랑 천일염이 둘 다 그거잖아. 굵은 소금을 곱게 간수. 만든 게 천일염인 거잖아. 그치? 그런가? 그 둘이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나머지 뭐, 꽃소금이라던가, 깨소금이라던가, 맛소금이라던가, 이런 아이들은 괜찮은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른 천일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 난 사실 그렇구나. 미원밖에 안 써가지고. 내가 집에서 김장을 해 먹을 일이 없어서 내가 해 먹을 일은 없어서 굵은 소금이나 깨소금을 쓰- 사본 적이 없어. 아니, 선일염이나 굵은 소금을 사본 적이 없어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소금 영역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음. 해산물도 내가 아직 오늘 이제 여름이라서 그런지 해산물이 안 땡기는 거 뭔지 알지? 음. 어, 맞아. 그래서 약간 지금 해산물의 심각성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해산물을 그렇게 엄청 자주 먹지도 않아서. 이게 약간 20대 자취생의 현실. 의견이라 할까? 20대 자취생의 아 현실. 저희 이제 한 지도 거의 30분 됐지 않았어? 맞아. 우리 여기서 한번 음, 슬슬 오늘을 맞춰볼까? 노래는 뭘 준비하셨죠? 저요. 소금 관련 걸 하려다가
사실 뇌리에 지나쳐간 거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저의 감정을 노래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뉴스와 더불어서 뉴진스의 오마이갓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우리 뉴진스 특집 아니냐고. 3주 내내 뉴진스 특집이야, 이거는요. 우리 엄마가 복사상 누가 널 그렇게 이쁘게 나왔어? 우리 엄마가 엄마가. 이 사장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해가지고 지금 노래하자 그러고 난 더 얘기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말 길게 하려고 그러고. 이 사장 도망가야 됨 지금. 끊어! 빨리 한국 와야지. 여튼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자, 빠빠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빠빠이. 빠빠이. 오마이갓.